RWA 뭐 개념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어, 저 사실 이거 준비할 때 제가 이제 키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준비할 때 이제 여기 불파스에서 나온 것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되게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증권신고서를 가져와서 좀 봤어요. 그래서 요즘 발행되는 것들 이제 미국 국채 기반의 RWA는 증권신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써 있나 뭐 그런 걸 중심으로 제가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RWA는 다 너무 잘 아시니까 리얼 에셋 월드의 줄임말이죠. 리얼 월드 에셋의 이제 약자고 이제 뭐 실물 세계의 자산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목표는 발행과 유통 모두 온체인에서 하는 걸 텐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는 상품은 없는 것 같아요. RWA가 이제 합법적으로 발행되는 건 사실 금융 상품으로 발행을 되고 있으니까 그런 상품은 현재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다. 근데 아마 그게 가능한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 국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 이게 RWAXYZ에 나오더라고요. 스펙트럼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종이 자산이 모델 1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발행도 오프체인상 그러니까 우리 현 오프체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온체인이 아닌 모든 게 오프체인인 거니까 종이로 발행이 되거나 우리 뭐 전자증권법에서 전자장부에 등록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오프체인인 거죠. 근데 이제 발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밸류 트랜스퍼. 밸류 트랜스퍼는 사실 이제 자본시장법상 용어로는 유통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유통시장이라고 하면 거래소 시장을 보통 의미하죠. 그래서 그냥 자본시장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편하니까 한국거래소 이런 데가 대표적인 유통시장이다. 밸류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건 지금 현재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발행도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이제 현재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모델 2, 3, 4, 5로 가면서 이제 모델 5가 이제 이상적인 형태인데, 우리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것도 온체인에서, 그리고 그 소유권 인정 교환이 바로바로 이제 온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도까지도 이제 다 되는 게 모델 5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예를 들면 부동산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을 조각화해가지고 RWA로 누군가 발행을 했다.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온체인상에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진 모델 5가 되려면 그 우리가 어떤 토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소유권이 인정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온체인상에서 그냥 토큰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소유권이 인정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실상은 어떤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내가 부동산을 샀으면 오너십은 부동산 등기에 돼야 되고 밸류 트랜스퍼 역시도 계약과 함께 부동산 등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게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전자증권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 전자증권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샌드박스 받은 토큰 증권들이 있잖아요. 카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우리가 어, 누군가 해서 이제 그 부동산 소유권이 표창된 토큰을 내가 지갑에 보유를 함으로써 소유권이 인정돼야지 그게 온체인상에서 오너십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거를 우리가 사가지고 지갑에 넣는 것만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전자등록부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온체인에서의 어떤 기록만으로는 오너십이 인정되지 못하고 밸류 트랜스퍼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WA와 토큰 증권 그냥 비교를 해봤는데 이 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되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토큰 증권이 이제 우리가 이 토큰 증권은 사실 지금 2023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 토큰 증권에 대해서 어, 어떤 가이드라인 줬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분석한 거고
이 우리 그럼 RWA랑 관계가 어떻게 되냐? RWA는 훨씬 더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허용하게 될 토큰 증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 증권이라는 거랑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RWA는 사실 뭐 다양한 형태의 증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제가 소개드릴 것들은 미국의 이제 국채를 기반으로 한 MMF를 토큰화 시켜서 발행을 하는 것들이 미국에선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펀드 형태, 펀드의 그 지분증권인 거거나 또는 채무증권, 아예 국채 자체를 토큰화 시켜서 만드는 채무증권인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법률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비금전 신탁형 수익증권이라는 것과 투자계약증권만 허용이 될 것 같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뭐 토큰화된 국채가 이더리움, 스텔라, 폴리곤, 솔라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신고서가 검색이 되는 게 많지는 않았어요. 공모 형태로 이제 발행이 돼야 증권신고서가 이제 에드가라고 하는 그 SEC의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트 같은 사이트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방형이자 또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게 모두에게 판매가 가능한 그런 공모형 상품만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궁금한 건 뭐 온도나 이런 것들이 비들 이런 게 보고 싶었는데 그런 건 사실 사모형이거나 전문 투자자 전용 상품이어가지고 제가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그런 걸 투자해 보신 분 있으시면 투자 설명서나 이런 것들 좀 공유해 주십사 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찾은 내용은 이거였고 이거는 이제 프랭클린 온체인 이제 미국 정부 자금 펀드라는 거였어요. 이제 토큰화된 거였고 이제 위스덤 트리가 프랭클린 템플턴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어, 만든 펀드였습니다. 이거 위스덤 트리인데 프랭클린 템플턴 네. 네, 맞습니다. 위스덤 트리가 발행한 펀드이고 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증권신고서에 꼭 나오는데, 이런 이제 온체인 미국 정부 자금 펀드들은 이름에 그냥 온체인이 붙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앱을 자기가 깔아서 그 앱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 투자랑은 약간 형태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딜 통해서 살 수 있는지를 프로토콜이란 용어로 딱 써가지고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이 되는 이제 블록체인은 스텔라와 이더리움, 베이스, 아발란체, 폴리곤, 아비트럼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MMF 상품 뭔지 아시죠? 그래서 MMF 상품이에요. 그래서 정부 증권이나 이거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90% 이상이 국채에 어, 투자가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매도와 매수는 앱에다 계정을 개설해서 앱을 통해서 매도 매수할 수 있고, 자금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 유입이 됩니다. 환매 청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거 보유하고 있다가 일정 시점에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할 때는 이제 유통시장이 이거는 지금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투자자한테 내가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나의 발행자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내가 이제 매도 청구를 하면 거기서 환매 청구죠. 정확히 말하면 내 걸 사줘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쟤네가 이제 나한테 수익금을 내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이제 블록체인 활용과 지갑의 사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전자증권법처럼 둘 다 쓰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토큰을 이제 그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제공한 앱을 통해서 매도를 해서 내 지갑에 보관을 함과 동시에 이 펀드를 판매한 펀드 판매사는 동시에 동일한 기록을 또 장부로도 이제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장부 기입 양식이 하나가 있고 공개형 블록체인상에 이제 그 매수 매도 기록을 남겨둔 이런 두 가지를 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록 시스템을 쓰지만 이 발행한 자산 운용사가 이 전체적인 기록 보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미션 리스는 아니고요. 퍼미션드 퍼블릭 체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하게 내역을 다 이제 블록체인상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대중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익스플로러가 뭐 RWA, XYZ 가면 익스플로러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지갑에 누가 그만큼 뭐 사왔는지 많이 팔았는지 뭐 이런 게 다 공개가 되고 원하는 사람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갑 주소는 이제 공개가 되더라도 이 개인 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잘 보완이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투자자 설명서에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뭐 그런 상태이고, 다만 이제 펀드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에 투자하진 않는다는 게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펀드는 그냥 국채를 매수하는 거다. 이제 현금을 니네가 넣으면 그 돈으로 정부증권, 그러니까 미국 그 달러 그 자체 또는 이제 미국 국채만을 계약을 산다라고 계속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블록체인 에이전트가 있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전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고 허가 기반의 시스템이고, 근데 이제 화이트 리스팅을 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제어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지갑 주소로의 전송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아예 여기서 블락이 되는 이런 구조이고, 누군가 해킹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네 고객 지갑 주소를 어차피 등록을 해두기 때문에 해킹된 지갑으로는 나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관리 제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기록 자체는 삭제가 안 되겠죠. 이거 퍼블릭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뭐 그 뒤에 다른 블록에 뭐 오전송이나 뭐 약간 뭐 중복 발행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이제 후속 블록에 적절하게 처리해서 오류를 바로잡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갑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블록체인 지갑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키 같은 경우는 어떤 소유권 기록 업데이트, 뭐 추가하거나 이제 빼거나 할 때 당연히 쓰이겠죠. 그때 사용이 되는 거고, 이 개인 키는 뭐 당연히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 쌍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지급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개인 키 도난이나 분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거는 개인 키를 개인이 보관할 때의 문제인 거고, 만약에 이 펀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지갑을 사용한다면 그런 이제 문제는 이제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게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이고, 그래서 이제 지갑을 두 개를 줘요. 이거 두 개를 주는 건 아니고 두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자기가 직접 원해서 내가 쓰는 지갑 난 이걸 쓸 거야라고 해서 자기가 키도 다 관리하는 지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자 관리 지갑이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아예 그냥 이제 펀드의 관리자가 이 호스팅한 지갑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갑을 A라는 지갑을 제공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지갑, 뭐 여기 프랭클린 템플턴 지갑이라고 하죠. 프랭클린 템플턴 지갑을 쓰거나 너가 원하는 지갑 붙여서 써.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투자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투자자가 선택한 데 대한 책임은 이제 투자자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 관리 지갑을 쓰다가 키가 분실되거나 하게 되면 이때는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전 대행인이 호스팅한 지갑을 쓰고 있었으면 키 관리 책임 전혀 안 지죠. 그 호스팅한 지갑이니까 그 자산 운용사 관리자가 그 지갑의 키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고 또 자산에 대한 보호 책임도 지게 되는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또 만약에 자기가 선택한 지갑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러 개의 차인이 가능하잖아요. 이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발행된 이 온체인 MMF는 지원되는 체인이 꽤 많더라고요. 뒤에 보실 것도 있지만 한 대여섯 개 되니까 거기에 맞는 지갑을 다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어, 투자자는 각 지갑마다 다 하나의 고유한 네트워크 블록체인 주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구나 공개적으로 그 펀드 주식의 잔액을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지갑 주소를 할 때. 그 투자자가 관리한 지갑,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붙인 지갑 같은 경우는, 어, 이 지갑이라 하더라도
이제 펀드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승인 절차를 거쳤으면 화이트리스팅 된 지갑이면 그 이후에 투자자 관리 지갑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지갑을 통해서 이제 매도 매수가 가능해지는. 우리 왜 거래소에도 예전에 처음에 트래블류 시행될 때 이제 지갑 인증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반대로 에이전트가 그냥 호스팅하는 지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키 보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좀 되게 특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멀티체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무조건 스텔라로 발행이 돼요. 그래서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발행이 된 상태인데, 투자자가, 아, 나는 스텔라보다 다른 게 좋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특정 계정마다 이제 네트워크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폴리곤, 앱토스, 아발란체, 아비트럼, 이더리움, 솔라나, 베이스가 지금 현재 허용이 된 거죠. 6개가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기로는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다. 자기들의 이제 그런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막 이런 얘기는 써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는 스텔라인데 그럼 나는 아발란체를 쓰고 싶어 또는 이더리움을 쓰고 싶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가 그걸 요청을 하면 처음에 스텔라 100개가 소각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폴리곤 또는 뭐 이더리움, 뭐 아발란체 이런 게 100개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수는 항상 총 개수는 이제 체인의 멀티 체인의 변경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뭐 우리 브릿지 사용했을 때랑 사실상 동일한 그런 구조가 여기 적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WA를 발행할 때도 이렇게 멀티 체인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가 좀 되게 신기한 지점이었습니다. 그 네트워크 가스비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스비는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지금 퍼블릭을 쓰니까요. 우리나라는 가스비가 없다는 게 전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스비가 없는 거를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 체인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네트워크 수수료는 그럼 누가 내냐? 이것도 저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투자자가 내가 원하는 지갑을 쓰겠다라고 해서 그 지갑에서 서명된 거래는 가스비를 투자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체 펀드에서 제공하는 그 호스팅된 지갑을 쓰게 되면 그때는 그 가스비 부담은 펀드에서 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거래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투자 관리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거래 시장, 그러니까 주주 간의 매도 매수가 불가능해요, 현재로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주 간의 매도 매수가 가능해진다는 거는 유통시장이 있다는 거고, 이게 그러면 뭐 어떻게 될 거냐. 아직까지 못 정한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P2P로 이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2차 거래 시장에서 매도 매수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은 내가 사기만 하고 펀드 회사에다 환매 청구권 행사해서 그냥 아야 내 거 도로 사가라고는 밖에 못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자기들은 생각하기에 투자자들끼리 이전해서 이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그게 P2P 거래를 통해서 될 건지 아니면 진짜 거래소 형태로 뭔가 해서 거기서만 가능하게 할 건지 그건 아직 모르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려면 사실 장부상 관리 형태가 좀 변하고 덱스가 붙는 그런 형태가 돼야 이상적이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로 구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는 프랭클린 템플턴이었고, 요번에 이제 살펴보실 거는 위스덤 트리인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이 위스덤 트리 얘기는 짧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거는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은 조금 신기했던 게 이제 일반 투자자 전용인데 해외 일반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 국민 대상인데, 미국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펀드의 투자 설명서 프로스펙터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써 있습니다. 기초 자산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고 여기는 이제 DTCC라고 하는 기관에서 만든 그런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이거대로 좀 신기해서 제가 가져왔었는데 DTCC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탁결제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만약에 전자증권이 발행되면 그 전자 기록은 뭐 DTCC에서 기록을 하는 게 원칙이고, 미국에서 이제 권면으로 종이로 주식이 발행되면 그것도 이제 DTCC에서 보관을 하는 것이 이제 지금 DTCC의 역할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예탁결제원이랑 똑같은데.
얘네가 최근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으로 RWA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솔루션 같은 거를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DTCC 디지털 애셋 이래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생성부터 유통까지 디지털 자산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엔드투엔드 솔루션 제공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모두에서 토큰화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발행부터 해가지고 관리까지 지갑 서비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이제 자기들이 구현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우리랑 같이, 어, RWA 하면 좋다. 막 이런 거를 이제 DTCC에서 이제 그 광고를 하고 있던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제 사용해서 이제 위스덤 트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스덤 트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ETF도 발행하고 뭐 그런 회사죠. 자산 운용사죠. 뭐 구조가 이렇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중엔 자기들 2차 시장까지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차 시장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거는 뭐 DTCC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어요. 뭐 데이터 관리도 하고 토큰 발행과 컨트롤 그리고 스마트 계약을 통한 이제 어떤 발행 서비스의 자동화 데이터 집계,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지갑 같은 거 다 관리해주고, 뭐 API도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탁결제원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은 해봤지만, 뭐, 특별하게 이렇게까지 전향적으로 할 가능성은 없겠죠, 당장은요. 되게 미국은 전향적이구나, 뭐 이런 걸 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되게 비슷해요. 여기도 이제 주식 소유권에 대한 공식 기록 자체는 장부도 유지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장부 관리도 하고, 장부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회계장부처럼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기록을 계속해서 이제, 어, 뭐, 문서 파일이든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토큰도 이제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형 분산 원장에다 이제 정의를 쓴 거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멀티체인을 지원하는데 처음에 이제 스텔라로 발행하면 다른 걸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변경 원한다. 이더리움을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나머지 스텔라로 발행된 건 소각을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블록체인 거래랑 자기들이 장부상 기록을 하루에 2번 대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소유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블록체인상 토큰을 누가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 발행을 요청을 하게 되겠죠? 내가 뭐 1,000만 원을 넣고 1,000만 원어치 이제 뭐 위스덤 트리 MMF 상품을 산다. 그러면은 1,000만 원어치의 RWA가 발행이 됐겠죠. 그럼 1차적으로 블록체인상 거래가 발생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내용은 아직까지 공식 장부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공식 장부에 없기 때문에 주식의 소유권자가 실제 소유권 아직 취득하지 못한 거죠. 지금 현재 법상은. 그러다 보니까 공식 장부상 기록을 다시 써서 이걸 맞춘다는 거예요. 그 대사를 해서 만약에 이 두 개의 기록이 상이하다. 그럼 뭐가 우월하냐? 장부상 기록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록은 다시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좀 의아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상 발행이 먼저일 거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할 텐데 발행상의 기록이 이제 실제로 효력은 장부상 기록이 더 우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RWA가 활성화되려면 이런 블록체인상 기록이 공식적인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뭐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뭐 나오고 이제 법이 개정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런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TCC에서는 지갑을 하나밖에 못 써요. DTCC가 아니라 위스덤 트리 MMF는. 아까 보셨던 프랭클린 템플턴은 개인 지갑을 붙여서 쓸 수 있었는데, 물론 화이트 리스팅은 해야 되지만, 무조건 DTCC랑 같이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지갑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즈덤 트리에서 제공하는 지갑만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계좌 개설 과정이나 주식 토큰의 매도 매수 과정은 사실상 굉장히 유사해요. 앞서 보셨던 내용하고는 거의 똑같고, 다른 거는 지갑이 하나밖에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가스비는 그냥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탐색기를 통해서 전체 거래 내역은 다 확인이 가능하고, 이때 지갑 정보는 제공이 되지만 개인의 식별 정보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인데, 막 우리나라 얘기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엄청 재밌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비교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2023년에 발표가 됐던 거고, 2025년에는 법이 통과될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법이 두 개가 통과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정형 증권, 뭐 최근에 등장한 비정형 증권 이렇게 써 있는데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이라는 거는 법으로 지금 발행이 안 되고요. 지금 샌드박스로만 발행이 됐어요. 샌드박스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우리 한번 실험적으로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 사업자가 할 수 있게 뭐 문을 좀 열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샌드박스로 지금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뮤직하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카사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샌드박스로만 하면 이제 이걸 원하는 다른 사업자들은 더 뭐 발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그게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보셨듯이 그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그 위스덤 트리에서 발행한 것도 장부상 기록이 더 우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이제 장부랑 블록체인상 기록이 둘 다 있을 때 블록체인상 기록은 법률적인 효과가 없고 장부상 기록만 유효한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누가 토큰을 이제 증권을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토큰화해서 토큰으로 거래를 끝내도 그 거래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랑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토큰상의 거래는 블록체인에만 기록이 남고 그거는 공식적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거래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전자증권법이 개정되거나 이 내용들이 다 법 개정이 되면 토큰 간의 거래 내역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거래 이력을 통해서 소유권이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와 B 사이에 거래가 있었으면 분산원장에 A에서 B로 이전되었음이 기록되고 그런 B가 현재 소유권자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이런 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상태다. 그게 전자증권법 개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 그림 하도 많이 설명했는데 굉장히 늦어졌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뭐 워킹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내가 뭐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해서 이런 토큰 증권을 발행해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이라는 것이 되어야 하고요.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이 되려면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 여기 뭐 김재섭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냈는데요. 뭐 지금 현재 제시된 요건들은 이래요. 뭐 주식회사면 되고 10억 원 이상 자기 자본이 필요하고 인적 물적 설비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고요. 뭐 그리고 분산 원장에 대한 요건들도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면 앞으로 이런 RWA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제한적이지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와 봤고요. 우리나라 사정은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 토큰 증권 우리나라 토큰 증권 RWA는 지금 뭐 되게 다양한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발행이 되고 있어요. 뭐 아까 보셨던 미국 국채도 있고 뭐 와인 같은 것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이제 토큰 증권은 부동산이나 동산, 조각 투자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지갑은 기본적으로 RWA는 기본 블록체인 지갑을 다 쓰고 있는데요. 토큰 증권을 그럼 지갑으로 해가지고 거래할 거냐? 그건 아직까지 제가 솔루션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통 자체를 우선 토큰화된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에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럼 토큰 증권 유통을 하더라도 장외거래 중개업자라는 사업자가 나와서 유통할 텐데 그건 장부상 거래로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의문이 있습니다. 퍼블릭 체인을 쓸 수 있느냐? RWA는 되게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토큰 증권은 프라이빗 기반의 블록체인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리 이전은 사실상 똑같아요. 둘 다 중복 기록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발행 형태가 좀 더 RWA가 현재 다양하다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